안녕하세요. 켈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정말 매력적인 법칙입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다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켈리도 그 과정을 모두 겪었습니다. 켈리도 처음엔 잘 안 됐었어요. 되고 안 되고 그 과정 모두를 즐기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시각화를 총 6가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켈리가 업그레이드하고 적용한 시각화 6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각화는 크게 2개로 나눕니다. 비우기와 채우기가 있습니다. 채우기는 갖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매우 선명하게 상상하고 무의식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비우기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채우기와 같은 시각화를 하면서 입력을 하지만 비우기는 하지 않습니다. 비우기 시각화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비우기까지 해야 내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정말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무의식에서 하루에 2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의식으로 올려 보내줍니다. 그때 채우기만 하신다면 나쁜 알고리즘,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남아있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집중할 수 있게 깨어있게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시각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켈리는 이 채우기와 비우기를 또 세부적으로 6가지 시각화로 나누었습니다. 무업으로 생활비를 번다고? 도대체 어디서 버는 거지? 그래서 나도 화면을 보시면 지금 6가지 시각화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의 청사진 시각화. 이거는 5분 정도 주로 걸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인생 영화 감독 시각화. 세 번째, 이상적인 하루를 보는 아침 시각화. 네 번째, 내 눈앞에 있는 일, 즉 프로젝트를 이상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각화. 다섯 번째, 비우는 블랙홀 시각화. 비우는 작업입니다. 여섯 번째, 비우는 저녁 시각화입니다. 앞에서 4번째 시각화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입력하는 채우기 과정이고, 아래 2개의 블랙홀 시각화는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는 비우기 과정입니다. 첫 번째 시각화는 1.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의 청사진 시각화입니다. 채우기 시각화인데요. 일반적으로 5분 정도 저는 걸립니다. 중장기 5년 후에 가장 이상적으로 성공한 내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 한 장을 명상을 통해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성공한 나의 모습은 직업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고, 내가 진짜 나도 모르는 저 심연 밑바닥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진정한 꿈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시각화를 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한 장을 뽑아야 나중에 꿈과 목표가 안 헷갈립니다. 이 명확한 한 장을 잘 뽑은 후 나머지 시각화를 진행하시면 꿈에 대해 헷갈리지 않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꼭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딱 한 번 명확한 사진 한 장을 뽑아야 해요. 블링크라는 말콤 그라드웰의 책에서도 말했듯이 첫 2초의 파워를 기억하세요. 블링크는 The Power of Thinking Without Thinking입니다. 첫 2초 동안의 생각 파워를 말하는데요.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생각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배꼽에서 딱 올라오는 첫 2초의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각화는요, 인생 영화 감독 시각화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스스로 주인공이자 감동이 되어보는 시각화로 중장기 성공, 즉 5년에서 10년 뒤의 내 모습을 그려보는 시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각화는 30분에서 40분 정도는 걸립니다. 나의 인생 영화는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감독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주인공인 나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방해 요소를 다 이겨내고 결국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시각화입니다. 우리는 정말 긴 인생을 삽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서 120세 시대까지 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120까지 사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나의 인생 영화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첫 번째, 시각화에서 그렸던 꿈에 도달하는 모습부터 그 꿈에 도달했을 때 내 인생의 수레바퀴처럼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을 사는지 한번 보는 시각화입니다. 세 번째 시각화는요, 이상적인 하루를 보는 아침 시각화입니다. 이 시각화는 매일 아침에 3분에서 10분 동안 오늘 하루가 가장 이상적으로 흐른다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보는 시각화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행동을 합니다. 방금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하루가 되려면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길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3분에서 10분씩만 해도 하루하루가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켈리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시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켈리스 여러분도 꼭 아침에 일어나서 해보세요. 시각화를 마치고 긍정학원을 하고 100번 쓰기까지 한다면 나의 잠재의식에 더욱 강력하게 새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제가 안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각화. 내 눈앞에 있는 일, 즉 프로젝트들을 이상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각화입니다. 이 시각화는요, 주로 10초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 이 시각화는 세 번째 시각화와 조금 비슷합니다. 중요한 일 혹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하는 시각화인데요. 이때는 지금 이 어려운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흐르면 어떻게 흘러야 할 것인가를 눈을 감고 상상하여 시각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켈리는 지금도 중요한 미팅 전에 이런 시각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상적이게 흐를지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 후에 미팅에 들어갑니다. 이런 시각화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거나 어려운 순간이나 가장 긴장이 되는 순간에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이 일이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미리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미리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 상황이 가장 이상적으로 흐른다면 어떻게 흐를까라고 눈을 감고 상상하신 다음에 눈을 뜨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작은 행동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각화, 비우는 블랙홀 시각화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과거의 기억과 사진들, 비디오들을 감정과 함께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신념을 넣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가지 않고 잡념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잡념을 지우는 게 이 블랙홀 시각화입니다. 이 시각화를 할 때 나이대별로 지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40살이라면 10대, 20대, 30대를 지워야 하고 50대라면 10대, 20대, 30대, 40대 10년씩 끊어서 지워야 합니다. 이때 이미지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때의 추억들과 느꼈던 감정들까지 함께 지우고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녁마다 하면 좋습니다. 마음 힘들 때나 그 자리에서 나쁜 감정을 바로 털어버릴 수 있는 명상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분한 마음으로 과거의 사진들과 감정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울 수 있는지는 개별 시각화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 그것을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과거 사진을 모두 잘 지우길 바랍니다.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여섯 번째 시각화는 블랙홀 시각화 심플 버전으로 잠들기 전에 하는 시각화입니다. 주로 3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시각화하는 방법은 다섯 번째 시각화와 비슷한데 잠자기 전에 하는 블랙홀 시각화는 오는 하루의 사진들을 삭제하는 시각화입니다. 과거 나이대별로 기억, 감정, 이미지를 삭제하는 게 다섯 번째 시각화라면 오는 하루의 기억, 감정을 지우는 것이 여섯 번째 시각화입니다. 오늘 하루에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을 모두 삭제를 하고 다음날 새롭게 긍정적이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자기 전에 하는 시각화입니다. 좋은 것을 왜 버려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 좋은 기억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기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각화인 아침 시각화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큰 시각화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시각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각화들은 사실 어렵지 않고 실제로 켈리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각화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순간에 꼭 꺼내어서 해보세요.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용한 공간,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해보세요. 시각화도 실제로